조선의 대학자 정약용이 남긴 가장 실용적인 인간 관찰법이 있다.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거든 반드시 그와 함께 밥을 먹어보라는 것이다. 화려한 말솜씨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식사하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다사는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며 이 진리를 깨달았다. 권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풍족할 때와 궁핍할 때, 사람들의 진면목은 식탁에서 가장 솔직하게 나타났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단순한 식사 예절이 아니라 상대방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정약용의 깊은 통찰이다. 첫 번째, 음식 앞에서 보이는 첫 반응이 그 사람의 전부다. 식당에 들어서서 메뉴를 보는 순간부터 관찰이 시작된다. 가격을 먼저 확인하며 계산하는 사람은 현실적이고 신중한 성격이다. 반대로 비싼 메뉴만 골라보는 사람은 허영심이 강하거나 남의 돈에 무감각할 수 있다. 음식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도 중요하다. 스마트폰으로 사진부터 찍는 사람은 현재 순간보다 타인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 바로 젓가락을 집어드는 사람은 성급하고 자기중심적이며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는 사람은 배려심이 깊다. 정약용은 배고픔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그 사람의 가장 원초적 본성이라고 했다. 아무리 평소에 점잖은 척해도 음식 앞에서만큼은 진짜 자신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를 놓치지 말고 세심히 관찰해야 한다. 두 번째, 젓가락 하나에도 그 사람의 교양이 담겨 있다. 젓가락을 잡는 방법부터 살펴보라. 올바른 자세로 정확하게 잡는 사람은 기본기가 탄탄하고 꼼꼼한 성격이다. 어색하게 잡거나 틀린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기본 교육이 부족했거나 배우려는 의지가 약하다.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는 방식도 중요하다. 정중하게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는 사람과 급하게 찔러서 먹는 사람의 차이는 명백하다. 젓가락을 그릇에 놓을 때도 마찬가지다. 조용히 정중하게 놓는 사람은 세심하고 아무렇게나 던져 놓는 사람은 무신경하다. 특히 공용 젓가락과 개인 젓가락을 구분해서 사용하는지 확인하라. 이를 자연스럽게 지키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위생관념이 몸에 배어 있다.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젓가락으로 공용 음식을 집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세 번째, 반찬 하나 집는 방식에서 인생 철학이 보인다. 어떤 반찬을 먼저 선택하는지 보라. 값비싸고 좋은 것만 골라 먹는 사람은 현실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추구한다. 가까이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먹는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 만족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 반찬을 집을 때 크기도 중요하다. 큰 것만 골라서 집는 사람은 욕심이 많고 적당한 크기로 집는 사람은 절제력이 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살펴보라. 망설이지 않고 가져가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남겨두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다. 정약용은 작은 반찬 하나를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그 사람의 전체 인생관이 드러난다고 했다. 탐욕스럽게 집는 사람은 다른 일에서도 욕심을 부릴 것이고 절제하며 먹는 사람은 인생 전반에서 균형감을 유지할 것이다. 네 번째, 밥을 모습의 성격이 보인다. 밥을 떠먹는 방식도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다. 한 번에 많이 떠서 먹는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욕심이 많다. 적당량을 떠서 차근차근 먹는 사람은 계획적이고 신중하다. 밥알 하나까지 깨끗하게 먹는 사람은 검소하고 감사할 줄 알며 대충 먹고 많이 남기는 사람은 낭비벽이 있고 물질의 소중함을 모른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먹을 때 이런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국이나 찌개를 떠먹을 때도 마찬가지다. 국물을 정중하게 떠서 소리 없이 마시는 사람은
예의 바르고 차분한 성격이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마시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거나 기본 예의를 모른다. 다섯 번째, 함께 먹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인품을 파악하라. 혼자만 열심히 먹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식사 상황을 살피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상대방의 물컵이 비었는지 확인하고 채워주는 사람, 맛있는 음식을 권하며 나누려는 사람은 평소에도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다. 반대로 자신의 식사에만 몰두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한 사람은 이기적이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좋은 반찬을 혼자만 먹으려 하거나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다 먹어버리는 사람은 배려심이 없다. 식사 중 대화하는 방식도 중요하다. 음식을 입에 넣고 말하는 사람은 기본 예의가 부족하고 완전히 삼킨 후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은 절제력과 예의를 갖췄다. 어떤 주제로 대화하는지도 그 사람의 교양 수준을 보여준다. 여섯 번째, 돈을 내는 순간 진짜 인격이 드러난다. 계산할 때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확실히 드러난다. 먼저 지갑을 꺼내려는 사람과 남이 낼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의 차이는 명확하다. 정확히 나누어 내려는 사람과 대충 계산하려는 사람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특히 후배나 아랫사람과 함께 식사할 때 누가 계산하는지가 중요하다. 자연스럽게 본인이 내는 사람은 관대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어린 사람에게 내게 하는 사람은 인색하거나 체면치레에만 관심이 있다. 거스름 돈을 받을 때나 카드를 건네받을 때의 태도도 살펴보라. 정중하게 두 손으로 받는 사람은 예의 바르고 한 손으로 대충 받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 일곱 번째, 식당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인품이다. 정약용이 특히 강조한 것은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다. 식당 직원이나 서빙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드러난다.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인격이 갖춰진 사람이다. 반말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계급 의식이 강하고 교만하다. 특히 실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 이해하며 넘어가는 사람과 화를 내며 따지는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다. 주문할 때도 마찬가지다. 주세요라고 정중히 말하는 사람과 이거, 저거 하며 반말로 시키는 사람의 인격 수준은 다르다. 권력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교양인이다. 여덟 번째, 술자리에서는 가면이 벗겨진다.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는 평소 감춰왔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적당히 마시며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과 과도하게 마시는 사람, 술을 권하는 방식, 거절하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자제력과 사회성을 알 수 있다. 술을 따르고 받는 예의도 중요하다. 두 손으로 정중히 따르고 받는 사람은 기본 예의가 몸에 배었고 한 손으로 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은 예의가 부족하다. 상대방의 잔 상태를 살피며 채워주는지 자신만 마시는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다. 취했을 때의 변화를 주의 깊게 보라. 평소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일관성 있고 자제력이 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사람은 평소에 억압하고 있던 것이 많거나 이중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 아홉 번째, 새로운 음식에 대한 태도로 성향을 파악하라. 처음 보는 음식이나 외국 음식에 대한 반응도 그 사람의 성향을 보여준다. 호기심을 갖고 시도해 보려는 사람은 개방적이고 도전 정신이 있다. 익숙한 것만 고집하며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보수적이고 편견이 강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사람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태도와도 직결된다. 음식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사람 관계에서도 포용력이 크고 음식에 대해 까다로운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맛에 대한 평가와 표현 방식도 중요하다.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사람은 진실한 성격이고,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과장하는 사람은 아첨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다. 10번째, 뒷정리하는 모습에서 책임감을 확인하라. 식사 후 뒷정리하는 모습을 세심히 관찰하라. 자신이 사용한 그릇을 정리하고 휴지를 챙기며 자리를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안다. 그냥 일어나 가버리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뒤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과 교양 수준을 보여준다. 특히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더욱 이런 차이가 드러난다. 다음 사람을 위해 자리를 정리하는 사람과 자신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명백하다. 음식을 어떻게 남기는지도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준다. 끝까지 깨끗하게 먹으려 노력하는 사람은 물건을 아끼고 감사할 줄 안다. 함부로 남기거나 먹다가 그만두는 사람은 다른 것들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정약용은 음식 한 톨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전략 정신과 감사하는 마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사람은 실용적이고 아까워할 줄 알며,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은 낭비벽이 있거나 체면을 중시한다. 11번째, 진짜 교양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난다. 정약용은 진정한 군자는 혼자 먹을 때나 여럿이 함께 먹을 때나 변함없는 품격을 유지한다고 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혼자 식사할 때도 바른 자세로 정중하게 먹는 사람은 진정한 교양인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성격이다. 따라서 타인을 관찰할 때도 한 번의 식사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여러 번 다양한 상황에서 지켜본 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모든 관찰법의 진짜 목적은 남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다. 당신은 밥을 먹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정약용의 지혜는 타인을 이해하는 동시에 자신을 성장시키는 도구다. 매일의 식사를 통해 자신의 품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진정한 교양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부터 바르게 해야 한다. 젓가락 하나 올바르게 잡는 것, 상대방을 배려하며 식사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은 이 소중한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당신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더욱 품격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작은 식사 예절에서 시작된 변화가 결국 인생 전체의 품격을 높이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